개보다 더한 놈이거나 개보다 못한 놈이거나 개보다 더한 놈이거나 개보다 못한 놈이거나 개 같은 놈 중에 하나일 것이오. 듣자 하니 세상에서 가장 간사하고 간악한 존재가 인간이라 하더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인간들은 자기들끼리 욕을 할 때마다 꼭 우리 개를 끌어들이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참다 한마디 하려고 이렇게 나왔어. 사실 우리처럼 인간에게 할 말이 많은 동물도 없을 것이요. 살구가 맛이 없으면 개살구, 나리꽃 비슷하게 생겼지만 나리꽃 축에 못 끼면 개나리, 망신도 아주 크게 당하면 개망신, 망나니 가운데에서도 지독한 망나니는 개망나니, 지랄도 웬만한 지랄이 아니면 개지랄, 뻔뻔한 얼굴을 두고는 개가죽, 번들거리는 기름은 개기름, 보잘것없는 떡은 개떡이라고 하더이다. 도대체 우리 개들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기에 인간 세상의 온갖 못난 것 앞에는 개자가 붙는단 말이오. 정작 필요할 때는 우리를 제일 가까이 두면서 말이오. 밤이면 집을 지켜달라고 하고, 낯선 사람이 오면 짖어달라고 하고, 외로우면 옆에 있어달라고 하고, 산책할 때는 친구가 되어달라고 하면서 화가 나고 욕할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우리 이름부터 찾으니 참으로 억울한 노릇 아니겠소. 돼지가 밤새 도둑을 지켜주겠소. 소가 하루 종일 주인이 돌아오기만 기다렸다가 꼬리를 흔들며 달려오겠소. 염소가 사람과 함께 산과 들을 뛰어다니며 사냥을 돕겠소. 닭이 주인의 발소리만 듣고 문 앞까지 달려나와 반갑다고 몸을 비비겠소.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소. 주인이 부자든 가난하든 가리지 않았소. 좋은 집에 살든 허름한 집에 살든 따지지 않았소. 젊었든 늙었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돈이 많든 없든 우리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 그 사람이 내 주인이고 내 가족이면 그것으로 충분했어. 인간들은 사람을 만날 때 참 많은 것을 따지더군요. 무슨 일을 하는지, 얼마나 버는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집은 몇 평인지, 자동차는 무엇인지, 부모에게 받을 재산은 얼마나 되는지까지 묻더이다. 사랑하면서도 계산하고, 친구가 되면서도 이익을 따지고, 심지어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돈 때문에 등을 돌리는 세상이 인간들의 세상 아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계산을 할 줄 모르오. 우리에게 주인이란 그냥 주인이요. 주인이 천하의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더 사랑하지도 않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해서 덜 사랑하지도 않소. 비단 옷을 입고 돌아오든 초라한 옷을 입고 돌아오든 우리에게는 똑같은 사람이요. 오히려 사람이 가장 초라해졌을 때 끝까지 곁에 남는 존재가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보시오. 사업에 실패해 친구들이 떠났을 때, 늙고 병들어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을 때, 가족들마저 바쁘다며 등을 돌렸을 때 말없이 그 사람 곁에 앉아있는 존재가 누구겠소? 대부분 우리 개들이요. 인간은 성공했을 때 사람들이 몰려들지만 실패하면 하나둘 떠나간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우리는 반대요. 주인이 잘 나갈 때나 못 나갈 때나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소. 그래서 나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오. 도대체 누가 누구를 욕해야 하는 것인가? 인간들은 우리를 보고 짐승이라고 하지만 가만히 보면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도 참 많더이다. 뉴스를 보면 부모가 남긴 유산을 더 차지하려고 형제끼리 재판을 하고, 부모가 늙었다고 서로 모시지 않겠다며 떠넘기고, 심지어 돈 때문에 부모와 자식을 해치는 일까지 벌어진다고 하더군요. 친구끼리는 또 어떻소? 함께 어려움을 겪을 때는 평생 형제처럼 지내자고 하다가 조금 잘 되면 연락을 끊고 뒤에서는 험담하고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사람도 있소. 부부도 마찬가지요. 젊고 가난할 때 함께 고생하며 살던 사람이 돈과 권력을 얻으면 조강지처를 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찾아가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고개를 갸웃거리오. 우리 개들은 그런 짓을 잘 모르거든. 주인이 늙으면 우리도 함께 늙소. 주인의 머리가 희어지고 걸음이 느려진다고 해서 다른 젊은 주인을 찾아 떠나지 않소. 주인이 돈이 없다고 해서 옆집 부잣집으로 이사를 가지도 않소. 우리에게 사랑이란 조건이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이요. 인간들은 우리를 두고 개는 주인을 알아본다고 말하지요. 하지만 나는 오히려 묻고 싶소. 인간은 자기 사람을 알아보는가? 힘들 때 손잡아준 친구를 기억하는가? 젊은 날 자신을 위해 희생했던 부모를 기억하는가? 가난했던 시절 함께 고생한 배우자를 기억하는가? 성공하기 전 자신을 믿어준 사람을 기억하는가? 사람이 성공하고 나서 가장 먼저 잊어버리는 것이 어쩌면 자기를 도와준 사람일지도 모르겠소. 우리는 냄새 하나만 맡아도 오랜 주인을 기억하오. 몇 년 만에 만나도 꼬리를 흔들며 달려가오. 그런데 사람들은 함께 밥을 먹고 술을 마시고 울고 웃었던 사이도 돈 몇 푼 때문에 원수가 되더군요. 그러니 참 이상한 일이요. 그렇게 의리를 저버리고 은혜를 잊는 사람들이 우리 개를 가리켜 욕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말이요. 물론 인간이 모두 그렇다는 말은 아니요. 세상에는 우리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도 많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어. 가난한 이웃에게 아무 조건 없이 손을 내미는 사람도 있고, 아픈 부모를 오랫동안 정성껏 돌보는 자식도 있고, 어려움에 빠진 친구 곁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도 있고, 평생 한 사람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부부도 있어. 그런 사람들을 볼 때면 나는 오히려 고개를 숙이고 싶소. 인간이 참으로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으니까. 문제는 인간이 짐승보다 못해서가 아니라 짐승보다 훌륭해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도 때때로 그 능력을 스스로 버린다는 데 있어. 인간에게는 양심이 있고 생각이 있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 있지 않소. 그런데도 욕심 때문에 사람을 버리고, 돈 때문에 의리를 저버리고, 체면 때문에 거짓말하고, 권력 때문에 친구를 배신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부끄러운 일 아니겠소. 우리는 본능대로 살아가오. 하지만 인간은 선택하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지 않소. 그렇다면 인간의 품격은 가진 돈이나 높은 자리가 아니라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왔는가에서 드러나는 것 아니겠소. 돈이 없을 때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가? 힘이 생겼을 때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가? 필요가 없었을 때, 없어졌을 때 오래된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가?
부모가 늙었을 때 어떻게 했는가? 친구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어떤 행동을 했는가? 바로 그런 순간에 사람의 진짜 얼굴이 드러나는 것이요. 그러니 앞으로 누군가에게 화가 난다고 함부로 개 같은 놈이라고 욕하지 마시오. 우리 개들도 억울하오. 차라리 이렇게 말하는 편이 낫겠소. 사람답지 못한 사람, 그 말이 훨씬 정확하지 않겠소? 왜냐하면 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개답게 사는 것이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기 때문이요. 우리 개에게 충직함은 본능일지 모르지만 인간에게 의리는 선택이요. 우리에게 기다림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인간에게 기다림은 사랑이요. 우리에게 주인을 지키는 것은 습성이지만 인간에게 누군가의 곁을 끝까지 지켜주는 것은 인격이요. 그래서 어쩌면 인간이 우리에게 배워야 할 것이 하나쯤 있을지도 모르겠소.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 조건이 바뀌었다고 사람을 버리지 않는 것, 힘들 때 곁을 지켜주는 것, 그리고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을 끝까지 소중하게 대하는 것, 그것만 지켜도 세상에는 지금보다 훨씬 적은 배신과 눈물이 있을 것이요. 그러니 인간들이여, 다음부터 누군가를 욕하고 싶거든 우리 개를 끌어들이기 전에 한 번만 생각해보시오. 그 사람이 정말 개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개만도 못한 행동을 한 사람인지, 아니면 그저 사람으로 태어나 사람답게 사는 법을 잠시 잊어버린 사람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에게도 물어보시오. 나는 지금까지 내 곁을 지켜준 사람들을 얼마나 기억하며 살아왔는가? 그 질문에 떳떳하게 대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꽤 괜찮은 사람이요. 그러나 대답하기 어렵다면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았소.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 한 통하고 부모의 안부를 묻고 곁에 있는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해보시오. 그리고 집에 개 한 마리가 있다면 오늘만큼은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시오. 평생 아무 조건 없이 당신을 바라봐준 그 친구에게 말이오. 그래, 생각해보니 너보다 못한 인간이 참 많구나. 그러면 아마 우리도 꼬리를 흔들며 이렇게 대답할 것이오. 그래도 사람답게 살려고 노력하는 당신이라면 아직은 괜찮소. 최고의 성취자들은 대부분 일과 놀이를 구분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일하면서 노는 것이야말로 가장 바람직하고 생산적인 접근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개처럼 일하기란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오랜 시간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개가 일에 접근하는 방식에 대한 사람들에 의해 부족해서 비롯되는 것이다. 개는 열정과 정열, 흥분과 에너지, 기쁜 마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데 이를 인간이 일하는 방식에 응용함으로써 한 개인의 사회생활 및 개인적인 삶에 대한 보다 생산적인 접근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개가 일에 접근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일과 놀이의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 실제로 개가 일에 접근하는 방식은 바로 놀이다. 모든 것은 일을 하면서 재미를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된다. 2.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다. 때로 지나칠 정도의 열정을 갖고 있기도 하다. 3. 일하면서 만나는 모든 대상에 대한 만족할 줄 모르는 호기심을 갖고 있다. 4. 자주 휴식을 취하며 일하면서 만나는 사람들과 많은 상호작용을 한다. 5.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 심지어 부정적인 것에도 열정을 갖고 임한 후 다시 본연의 업무로 돌아온다. 6. 일을 하는 데 있어 기쁨, 열정, 행복 및 헌신과 충성심, 훈련과 감수성, 사랑의 감정으로 임한다. 7.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 재미있고 흥미를 유발시키는 일이라면 어떠한 일에도 절대로 실증을 내지 않는다. 8. 주위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고 웃음을 선사한다. 이러한 개들의 습성을 관찰하고 나면 개처럼 일한다는 것이 절대로 모욕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며 위의 내용을 인간이 일을 하는 자세에 응용하여 바람직한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우리 인간이 개처럼 일하기 위한 기본 패러다임은 다음과 같다. 자신의 일을 즐겁게 만들 수 있는 실제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법을 모색한다. 일과 놀이를 동시에 한다. 즉,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일을 한다. 자신의 일에 열정을 갖는다. 단순히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것보다는 그 일에 열정을 가짐으로써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직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지루해하기보다는 흥미와 호기심을 갖는다. 휴식 시간을 자주 가짐으로써 에너지를 충전한다. 일시적인 어려움에 의연하게 대처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중요시하는 자세를 잃지 않도록 한다. 헌신, 충성심, 훈련, 감성 및 사랑 등 긍정적인 감정을 내면화한다. 직장에서 접하게 되는 모든 일에 즐거움과 행복을 느낀다. 즐거운 일, 자신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일을 만들기 위한 혁신적인 방법을 모색한다.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를 구축한다. 그들이 당신을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들은 행복해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개처럼 일한다는 것은 전혀 나쁜 의미가 아니다. 이는 최소한 당신이 함께 일하는 동료로서 지루한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다.